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뵙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과학원 수업 밀착형 수행평가의 오답풀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볼게요. 그림은 집신벌레와 독감 바이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집신벌레는 원생생물이에요. 원생생물. 어쨌든 생물이죠.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포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물질 대사를 한다.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해서 얘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에요. 그럼 얘의 특징을 보면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 소기관도 없겠죠. 그리고 세포 분열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단백질 껍질에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을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문제를 볼게요. 기억, 리보솜을 갖고 있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리보솜이라고 하는 기관은 뭐냐면 단백질 합성 기관이거든요. 그럼 무언가를 합성한다는 것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고, 이 물질 대사를 하려면 당연히 효소가 필요한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물질 대사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보솜을 갖고 있다는 기억에만 해당하는, 집신벌레의 특징에만 해당하는 기억이 맞고요. 니은, 유전물질을 갖고 있다. 유전물질은 핵산이에요. 핵산. DNA와 RNA와 같은, 그러니까 이 DNA와 RNA와 같은 핵산을 갖고 있다는 집신벌레와 독감 바이러스의 공통점에 해당하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디귿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해당돼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여기서 기억에서 말한 거와 같은 말인데 이것은 생물의 특징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어떤 하천에서 은어가 세력권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자료에 나타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무엇이 있냐? 사람 안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상호작용을 생각하면 쉬울 텐데 순위제, 리더제, 그 다음에 텃세, 그 다음에 가족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개체군 내, 즉 다시 말해서 개체군이라고 하면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개체군 내 같은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은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을 볼게요. 높은 순위의 닭이 낮은 순위의 닭보다 모이를 먼저 먹는다. 이것은 뭐 순위제에 해당하겠죠. 우두머리 기러기는 순위제, 우두머리 리더제, 여왕개미와 일개미가 서로 다른 일 사회생활, 호랑이는 배설물로 자기 영역, 여기는 세력권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텃세고요. 스라소니와 눈신토끼는 서로 같은 종이에요. 다른 종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식과 피식이거든요. 이렇게 포식과 피식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종, 즉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답은 4번. 3번 볼게요. 다음은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이다.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 가설 설정이 있고요. 대조 실험이 있는 이것은 무슨 탐구 과정이냐면 연역적 탐구 과정이거든요. 같은 양의 녹말이 들어있는 시험관 1과 2를 준비한 후 시험관 1과 1에 둘 다 녹말이 들어있어요. 표와 같은 조건으로 물질을 첨가하고 37도씨에서 반응을 한다. 시험관 2에서만 녹말이 분해되었다라고 하는 게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 가설은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였으니까 시험관 2에서 녹말이 분해되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시험관 2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겠죠? 소화효소 X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니은에 소화효소 X가 꼭 있어야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증류수 갖고 여기 소화효소 X는 더 첨가해 준 거니까 그래서 시험관 1이 대조군이 되고 시험관 2는 실험군이 되겠고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보자면 조작 변인이 있는데 조작 변인은 소화효소 X의 유무 얘를 뺀 나머지가 모두 통제 변인이에요. 이걸 뺀 나머지 답이 1번.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사람이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ATP를 생성하고 이 ATP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호흡 얘는 이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은 분해를 나타내고요. 분해는 분해된다는 것은 작아지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에너지 준위가 밑으로 내려오면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해야 되니까 발열 반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세포호흡의 과정이고 열 에너지로 약 한 38% 정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얘들아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거든 얘가. ATP 형태로 저장. 잘못 말했어요.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이 화학 에너지 형태로 약 38% 정도가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62%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방출.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은 O2이다. 맞죠? 포도당의 에너지는 모두 ATP가 아니라 약 이 정도 38% 근육 수축 과정에서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 ATP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생장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발성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ATP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ADP와 자유인산으로 쪼개지면서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5번 볼게요. 표 가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 AB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간, 위, 부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소화계에 속하는 것은 간과 위.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기관이다는 간.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조절을 받는다. 얘는요. 간과 위와 부신이 모두 속해요. 간은 언제 지금 교감신경의 조절을 받는지 생각을 해보면 간에서는 무슨 작용이 일어나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고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될 때는 어떤 호르몬이 관여를 하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관여를 하고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될 때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교감신경이 발동되는 그런 순간은 언제냐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뭐 아니면 흥분을 하거나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포도당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순간은 글리코젠에서 글루카곤으로 분해돼야 되잖아. 즉,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교감신경이 흥분을 했을 때 얘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위는 신경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긴장을 했어. 소화가 잘 되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도 신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은 얘가 부신 속질이 있고요. 부신 겉질이 있거든요. 그럼 부신 속질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신 겉질은 무슨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 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것과 같은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감신경의 조절을 다 부신도 받겠죠. 그러면
세 특징에 모두 해당되는 기관은 간이야. 그러면 지금 간이라고 하는 기관은 세 군데에서 다 동그라미여야 되잖아. 그럼 이 A라고 하는 기관은 디귿에서 X, C라고 하는 기관은 니은에서 X니까 B는 간이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하는 특징을 보면 두 개의 기관만 속하는 특징이에요. 그럼 두 개의 기관만 속하는 특징은 첫 번째 소화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디귿이라고 하는 특징은 어쨌든 X가 하나 있어. 근데 지금 교감신경의 조절을 받는다는 기관 3개가 모두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고 얘가 기역. 하나 남은 얘가 디귿.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게 간하고 위니까 A가 위, 나머지가 부신. 부신은 기역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니까 나머지가 다 X. 기역 볼게요. 기역은 소화계에 속한다가 아니라 교감신경의 조절을 받는다. B는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다. 간이잖아. 지금 이 과정 있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포도당과 글리코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작용은 지금 이게 세모로 그렸는데 이 세모라고 하는 게 간이거든. 간이 이렇게 생겨서 진짜야. 그러니까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간이 표적기관이다. 니은도 맞죠. C는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한다. 부신 중에서 겉질에서 무슨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니은과 디귿. 6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세포막의 한 지점에서 이온 기역과 니은의 막 투과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얘들아 여기를 보자. 이 그래프 별표를 치세요. 이 그래프는 꼭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자극을 주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기역이라고 하는 이온은 나트륨이야.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딜레이가 된 다음에 천천히 느리게 올라가는 니은이라고 하는 이온은 칼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게 뭐냐. 뉴런에 자극을 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탈분극이거든. 이 탈분극은 나트륨 통로가 오픈을 해. 그래서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확산이 돼요. 그럼 확산이라고 하는 물질의 이동 방식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나트륨은 세포 밖이 고농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계속 나트륨이 들어와가지고 탈분극이 되냐? 아니잖아. 우리가 화가 나다가도 어느 순간 화를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분극이라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재분극을 해요. 이 재분극일 때는 칼륨 통로가 오픈을 해요. 이 칼륨이라고 하는 이온은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이동을 해요. 어떻게? 확산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게 칼륨은 세포 바깥쪽이 고농도고 세포 안쪽이 고농도고 세포 바깥쪽이 저농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이 많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탈분극이 되든 재분극이 되든 칼륨은 세포 안쪽이 항상 많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기를 볼게요. 기억. T1일 때 T1이든 T2든 세포 바깥쪽은 항상 뭐가 많아? 나트륨이 많고 세포 안쪽은 칼륨이 많아. 그럼 기억은 나트륨이죠. 그러면 니은은 칼륨이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분수꼴을 만들어. 그럼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바깥쪽이 많지. 분모가 크다. 칼륨은 세포 안쪽이 많으니까 분자가 크다. 그럼 분자가 큰 게 크니까 나트륨보다 칼륨이 크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나트륨의 막 투과도를 볼 때 자 T1을 볼게요. T1일 때는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최대치죠. T1은 탈분극. T2일 때는 칼륨의 투과도가 최고치야. T2는 재분극. 그러면 T1일 때는 얘도 똑같아. 분수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분수를 만들어서 탈분극일 때는 나트륨이 크고 재분극일 때는 칼륨이 크다.
그래서 얘를 비교해보면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크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디귿 T2일 때 어때요? 재분극일 때 이온 통로를 통한 니은, 칼륨의 이동에는 ATP가 확산된다 그랬는데 재분극일 때 칼륨은 확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ATP는 소모되지 않아요. ATP가 소모되는 것은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이동 방식일 때 ATP가 소모가 되는데, 능동수송으로 이동되는 그 단백질이 뭐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언제 작동을 하냐? 항상 작동을 해. 그래서 나트륨을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쪽으로 퍼나르고, 칼륨은 세포 바깥쪽에서 세포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항상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이 많게, 칼륨은 항상 세포 안쪽이 많게 유지를 하려고 얘는 항상 돌아가, 항상. 그러니까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과분극이든 모든 시점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하면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 7번을 볼게요. 이런 문제 조금 어려워하는데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 푸는 그런 그 스킬만 안다면. 다음은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지점 P로부터 D1, D2, D3까지 거리를 표는 A와 B의 P1의 역지상의 작을 동시에 1에 주고, P1에 줬다고 여기서 문제에 나왔어. 경과단 시간이 5초일 때 D1에서 D3까지 측정한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고 흥분 전도는 1에 나타냈대요. 이 문제에 별표를 치고, 이 문제는 이런 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가 다르고 하나가 1ms당 2cm래. 그러니까 하나가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얘들아 이걸 봐봐. 이게 문제가 항상 이런 꼴로 나올 거야.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쓸 거예요. 5초를 그냥 5ms인데 5초라고 할게. 5초를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극을 준 지점부터, 그러니까 이 P로부터 D1 혹은 D2 혹은 D3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자극을 준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이 첫 번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뒤에 동그라미는 뭐냐면 얘는 그래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있잖아. 이 시간은 항상 이 뒤에 네모에다 갖다가 넣으면 돼. 이해 갔니?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게. 지금 표를 보면 5초일 때 측정한 막전이가 D1에서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이 표가 나오면 항상 너희가 주목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이너스 80이라는 숫자예요. 왜냐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 마이너스 80이 나타내는 지점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 0이라고 해볼게. 막전이가 0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 80은 여기밖에 없죠. 하나 더 있어요. 플러스 30. 그러니까 탈분극의 피끝점과 과분극의 피끝점인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그럼 여기 보면 마이너스 80이 있지. 마이너스 80은 항상 몇 초야? 3초야. 그럼 이게 3초야. 그래프 시간이 3. 여기다 넣어봐. 3. 그럼 얘들아 5초는 뭐 더하기 3이야? 2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A라고 하는 신경은 자극을 준 지점 P부터 D1까지 갈 때 2초가 걸린 거야. 그럼 얘들아 보세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시간은 몇 초래? 2초. 거리는 몇 센치 떨어졌어? 3cm. 그럼 얘 속도 뭐야? 2. 그래서 지금 A와 B 중 한 신경의 전도 속도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A가 2라는 거야. 이해 갔니? 그럼 그렇게 똑같이 한번 B를 봐볼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b는 마이너스 80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다 써 똑같이 3. 그럼 2잖아 여기가. 그럼 얘들아 똑같이 볼게. 지금 b 같은 경우는 자극을 준 지점 P부터 D2까지 갈 때 2초가 걸렸다는 거야. 그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 2초, 거리가 6cm. 그래서 속도가 3이야. A와 속도와 B의 속도를 쉽게 구했어. 그래서 기억, 흥분 전도 속도는 A보다 B에서 빠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나왔어, 얘들아. 그럼 똑같이 봐봐. 문제를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속도만 구하면 우린 다 구할 수 있어. 니은 보기 볼게. 5초일 때 똑같죠? A의 D2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자, D2까지 한번 봐보자, 얘들아. D2는 지금 6cm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몇 초 걸렸을까?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니까. 속도 2분의 거리 6. 그럼 시간은 몇 초야? 3초. 그럼 5초를 3 더하기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ms일 때 A의 D2는 그래프 시간이 2일 때예요. 그럼 그렇게 쭉 올려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탈분극이에요? 재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5초일 때 D3에서. 그럼 얘도 똑같아요, 문제가. 그러면 D3는 여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몇 초 걸렸어? 시간은 속도 2분의 거리 8. 그러니까 얘는 4초겠죠. 그러면 5초는 4 더하기 그래프 시간 1. 그러니까 여기예요, 여기. A의 막전이가 5초일 때. 그럼 B의 막전이를 볼게요.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어요? 시간은 속도 3분의 거리 8.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한 2.6 정도 되나? 맞니? 그럼 5초를 2.6으로 나면 한 2.4 정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여기가 B. 얘들 A가 위에 있니? B가 위에 있니? B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막전이 같은 경우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상관없이 어쨌든 절대값으로 하면 B가 더 커.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큰 게 아니라 분모가 크니까 1보다 작다. 답은 기억. 8번 볼게요.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얘도 너무 중요하지. 꼭 나오지. 막 이렇게 표로 나와서 어렵게 나오는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풀 때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는 항상 나오는 말. 여기도 항상 나오는 말인데 이런 거는 선생님 사실 안 읽고요. 그냥 그림을 바로 봐요. 어디를 나타내는지. 근데 모든 문제마다 그림이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에 다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럼 딱 봐봐. 첫 번째 그 표 가를 볼게. 구간 A는 물음표 동그라미, 구간 B에서 다 나왔어. 액틴만 있고 마이오신 없대. 얘들아, 지금 이게 액틴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애가 마이오신이야. 그러면 눈을 뜨고 액틴만 있고 마이오신이 없는 부분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이지. 그러니까 B는 기억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기억. 알겠지?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 중에 A, C를 매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A 둘 다 마이오신이 있잖아.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떡하지 하지 말고 여기를 한번 보자. 나로 보자. X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니은이나 디귿 중에 하나를 뺐더니 표가 보면 T1이나 T2일 때 전체 길이가 2.0으로 똑같대요. 지금 여기를 볼게요. 그리고 해서 눈을 떠가지고 얘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봐. 얘들아 이미 기억은 나왔어. B로. 그럼 니은이나 디귿 중에 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봐. 전체 X에서 디귿을 뺀 값이 같을까? 니은을 뺀 값이 같을까? 답은 디귿이야. 그러니까 C가 디귿이고 A가 니은이 되는 거야.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얘들아 디귿을 뺀 값은 눈을 뜨고 한번 보면 뭐랑 똑같냐면 기억 더하기 니은이랑 똑같아. 전체 X에서 디귿을 빼면 여기도 기억 더하기 니은, 여기도 기억 더하기 니은이야. 그럼 기억 더하기 니은은 뭐냐? 결국에는 액틴의 길이에요.
우리가 근육이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변치 않는 게 뭐냐면 A대 액틴의 길이. 여기서는 기억 더하기 니은이지. 그다음에 마이오신의 길이야.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육이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불변하는 게 이거 3개가 있는데, 그래서 얘가 T1 시점이나 T2 시점은 그 수축 아님 이완인데 값이 같네? 그럼 이거 셋 중에 찾아야겠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쉽죠? 어떻게 되냐? C가 디귿이라는 걸 알았잖아? 얘들아? 그럼 이제 엄청 쉬워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T1, T2 그리고 근육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비교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나눠. 여기다 써볼게. 기억, 니은, 디귿, 니은, 기억이야. 얘를 이렇게 간략화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T1일 때는 기억 더하기 디귿이 2.0이래. 그 다음에 T2일 땐 기억 더하기 디귿이 0.8이래. 이거 딱 보자마자 지금 T2가 작지. 그럼 T2 시점은 수축된 시점이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걸 다 떠나서 얘들아 그냥 얘를 기억, 니은, 디귿, 니은, 기억으로 둬. 그럼 근육이 수축을 한다고 해봐봐. 그럼 양옆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헷갈리면 잠깐 여기를 볼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수축을 해? 그럼 마이오신은 그대로 놔두고 이 액틴이 가운데로 밀고 들어온다고 해봐봐. 그럼 기억의 길이는 짧아지죠. 니은의 길이는 늘어나죠. 디귿의 길이는 짧아져요. 얼만큼 짧아지냐? A만큼 짧아진다 그러면 얘는 기억 빼기 A. 그러면 A만큼 짧아지니까 니은은 A만큼 들어와서 니은 더하기 A겠죠. 그럼 디귿은 왼쪽에서도 A가 들어오고 오른쪽에서도 A가 들어오니까 디귿 빼기 2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똑같아. 기억 더하기 니은이 액틴의 길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봐봐. 기억 빼기 A 더하기 니은 플러스 A니까 A가 없어지니까 얘도 똑같이 기억 더하기 니은이 돼서 액틴의 길이는 맞는 게 되겠고 전체 길이는 어떻게 돼? 2A만큼 줄어든다고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볼게. T1일 때 이거 더하기 이거가 2.0이래요. T1일 때 기억 더하기 디귿이 2.0이래. 그럼 T2일 땐 이거 더하기 이거일 거 아니야? 한번 해봐봐. 기억 더하기 디귿 마이너스 3A가 어떻게 된다고? 0.8이 된다고.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3A는 1.2가 되지. 그럼 A는 뭐가 돼? 0.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0.4 줄어들고 0.4 늘어나고 여기는 0.8 줄어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T1일 때보다 T2일 때 0.8이 줄어든다. 기억 볼게. C는 H대다. C는 뭐예요? 디귿이죠. 디귿 가운데 H대 맞잖아? 니은 A의 길이와 C의 길이를 더한 값은 바꿔. A 뭐야? 니은. C 뭐야? 디귿. 니은 더하기 디귿이잖아.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니? 얘들아 여기 눈을 떠봐. T1일 때는 니은 더하기 디귿이잖아. T2일 때는 뭐예요? 니은 더하기 디귿에 A만큼 빼줘야겠지. 얘네를 더한 거니까. 틀렸죠. 디귿.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디귿이랑 디귿 빼기 2A랑 해보면 얘가 0.8이잖아.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8 길다. 답이 기억과 디귿. 9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대뇌의 좌반구 운동령, 우반구 감각령 각각의 단면과 여기에 연결된 사람의 신체 부분을 대뇌 겉질 표면에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입술, 손가락, 무릎에 연결된 대뇌 겉질 부위이다. 보면 뭘까? 어려워. 일단은 얘들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얘가 위에가 대뇌가 있으면 대뇌가 이게 사람의 머리면 가장 위에 있어. 밑에 연수가 있고요. 그 밑에 척수가 있어요.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요. 얘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운동형 동그라미 치고 얘는 움직임이랑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감각형 동그라미 치고 얘는 느낌이랑 관련된 부분이야. 그러면 기억 볼게. A가 손상되면 A는 뭐야? 좌반구 입술 운동형이잖아. 움직임이라고. 그럼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이는 거. 알겠어요?
니은 B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B는 어디죠? 손가락 운동령이잖아. 그러니까 좌반구 손가락 운동령이면 오른쪽 손가락이 움직인다. 얘들아 운동령을 자극했으니까 움직인다 맞아. 그리고 나서 오른손 손가락 밑줄 치고 맞아요. 다 니은이에요. 니은은 맞아요. 왜 그러냐? 좌반구니까 선생님 좌반구 대내 여기 좌반구잖아. 그럼 내려오면 연수에서 교차가 돼서 결국엔 오른쪽 손가락이랑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손가락이 움직인다. 맞죠? 디귿 C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무릎 반 사이에 다리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일단 올라간다 틀렸어. 이거 움직임이잖아. 얘는 느낌인데 이해 갔니? 그 다음에 무릎 반사 밑줄 치고 얘는 척수가 중추예요. 척수가 중추. 그러니까 C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왼쪽 다리의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감각을 느끼는 거. 올라간다는 움직이니까 답이 아닌 거고 그래서 답이 니은. 10번 볼게요.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속한 ABC로부터 자율신경을 통해 각 기관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연수, 중간내, 척수 중 하나이다. 그것도 또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본다면 얘가 되고요. 이게 척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얘가 뭐냐? 얘들아, 이 지금 여기 선생님이 그려놓은 가운데 뇌와 척수가 얘가 중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게 뇌고 여기 지금 쭉 있는 게 척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니까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부분의 앞부분 신경절이 짧아. 여기가 짧으니까 얘는 교감신경이지. 모든 교감은 척수에서 나와요. 척수.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감은 척수에서 나오니까 교감신경이 뻗어져 나온 B는 뭐가 되겠니? 이게 척수가 되겠지. 척수.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흩어져 있는데 얘는 뭐냐?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 여기 별표. 모든 부교감은 다 뇌에서 나오거든. 연수, 중간뇌 이런 식으로. 근데 방광이랑 연결된 부교감은 척수의 가장 끝부분, 밑부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교감은 척수, 이건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 중에 뭐 연수, 중간뇌에서 나오는 거 있는데 방광이랑 연결된 부교감 신경만 척수에서 나온다. 척수에서 나온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심장과 연결된 부교감 신경 연수. 모든 눈 있지. 눈이랑 연결된 건 중간뇌야. 중간뇌. 기억. A는 연수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의 조절 중추 노노. 호르몬 분비 조절 중추 밑줄 치고 뭐라고 쓰냐면 간내 시상하부. 항상성의 중추예요. 여기가 항상성의 중추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비의 속질에는 비가 뭐야? 척수잖아.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다. 약간 이런 거 별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헷갈리죠. 속질 이런 말. 그러면 얘를 쉽게 하는 그림 있죠. 또 이런 뭐 겉질 속질 나오는 게 생명과학 원에서는 대뇌, 척수, 부신밖에 없거든. 그러면 대뇌는 도넛 모양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를 막 칠해. 도너츠니까. 도너츠 원래 가운데는 뚫려 있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도너츠. 그다음에 척수. 척수는 나비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나비를 2개를 그려줘. 그리고 안을 칠해. 지금 여기는 얘를 이제 겉질, 속질로 나눠보자. 여기는 바깥쪽이 겉질, 여기는 안쪽이 속질. 똑같아. 여기도 바깥쪽이 겉질, 여기는 안쪽이 속질. 그럼 이걸 그대로 이 그림을 해석을 해봐봐. 대뇌는 겉질이 어둡니? 속질이 어둡니?
겉질이 어둡지. 여기가 회색질이에요. 어두우니까. 속질은 백색질. 척수 볼게요. 척수는 겉질이 어둡니? 속질이 어둡니? 속질이 어둡죠. 여기는 속질이 회색질, 겉질이 백색질. 이 그림만 기억하면 쉽거든. 대뇌는 도넛 모양, 척수는 나비 모양. 그러면 회색질은 왜 회색질일까? Why? 왜 회색질일까? 회색질은 어두워. 왜 어둡냐? 지금 뉴런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 이 앞부분이 신경세포체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이 뭐 축삭, 말단 이러잖아. 그럼 얘들아 눈을 뜨면 신경세포체가 두껍니? 축삭이 두껍니? 당연히 이 신경세포체가 두껍죠. 이 신경세포체가 더 부피가 커. 즉, 왜 어둡냐면 부피가 큰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어둡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B의 속질, B는 뭐예요? 척수죠. 척수의 속질, 회색질, 어둡네. 왜? 신경세포체, 부피가 큰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C는 중간에 맞죠. 답이 니은과 D급. 다음은 사람의 항상성에 대한 학생 ABC의 발표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얘가 지금 원인이잖아. 교감신경이 작용하여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된다. 노노. 체온이 떨어지면 밑줄.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에서 열 발생량은 어떻게 돼야 되죠? 늘어나야 되고요.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열 발산량은 줄여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열 발생량을 느끼기 위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야 돼. 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열 발산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해야 돼요. 그래서 추워지면 하얘지는 거야. 막 파랗게 이렇게 하얘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수축. 그래서 A는 틀렸고, 땀을 많이 흘리면 항인효 호르몬이 작용하여서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가 촉진되어서 빠져나간 물을 보충시켜야지.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오줌을 잘 안 싸.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노노노. 자, 간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그 다음에 갑상샘이거든. 그리고 나서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 티록신.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갑상샘이 영어로 사이로이드예요.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 릴리징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얘가 자극을 받아서 TSH가 나오고 갑상샘이 자극이 돼서 티록신이 나와서 결국에는 물질 대사를 촉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건데 얘들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얘가 많이 나오면 이 많이 나오는 게 원인이 되어서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이 많이 나오는 게 원인이 되어서 그만 나와라 하는 게 바로 네거티브 피드백, 즉 음성 피드백이에요. 우리 몸에서 양성 피드백을 하는 것은 자궁 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걔도 잘 안 나와. 그래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얘가 원인이 돼가지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감소돼. 그래서 답은 학생 B.